자, 법정 추인을 봅시다. 법정 추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을한테 사기를 당해. 이게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어요. 매매를 했어. 그럴 때 사기 당한 사람 취소권자죠. 사기 당한 사람 취소권자예요. 이 취소권자가 이 첫째 이 사기 당한 취소권자가 두 번째 취소 원인이 종료했어요. 취소 원인이 종료 후 그 말은 아이고 내가 사기 당했구만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까 이무추인처럼 자기가 알 필요는 없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거예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 넘기거나 대금을 받는다면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행의 청구. 즉 이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해요. 취소권자가 즉 갑이 취소권자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내놔라. 이행 청구해야 되지. 을이 소유권 내놔라.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반드시 취소권자 갑이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계계약을 한다. 이 경계라는 것은 구채물을 소멸시키고 신채물을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발생시키는 계약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놈이 대금이 없으니까 그 대금, 잔금 1억을 나한테 돈 구워준 걸로 하자. 금전소비대차로 하자라고 청약을 하니까 그러자라고 하면 매매대금은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의 신계약이 발생하죠. 그러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담보제공합니다. 담보제공은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수령하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양도입니다. 권리양도는 뭐냐면 취소권자가 잔금 받을 권리를 A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양도는 반드시 또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따라서 상대방이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에서는 좀 조심할 게 꼭 매매 같은 것도 아니더라도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양도로 봅니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채권 양도다.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전이경하고 담양강이가 혼인을 했는데 이 양입니다. 이 양이 혼자서는 취소권자. 이렇게 법정 추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에 취소할 수 있는 145조죠. 법률행위에 관해 전조 규정에 추인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입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죠.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되죠. 전부나 일부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만 이행의 청구죠.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지도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양도는 취소권자만 양도인데 장래채권의 양도는 양도가 아닙니다. 강제집행. 146조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3이라 그래. 추3. 법10이라 그랬습니다. 추3 법10.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법정 추인 5번 문제 보세요. 5번 프린트.
갑이 을을 기망해서 을을 기망했으니까 을이 취소권자입니다. 을이 취소권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법정 추인사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취소권자여야 됩니다. 근데 갑은 사기친 놈이죠. 갑이 상대방이죠.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아까 이행의 청구는 을이 해야 되죠. 법정 추인사에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양도했어. 양도도 취소권자 을이 해야 되죠.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을이 취소해버려 버리죠. 4번이 답이죠.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죠. 취소권자가 취소 종료 후에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정 추인 사유가 되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 양도, 장래채권 양도죠.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닙니다. 을이 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채권, 즉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고 법률행위 조건기한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기한은 한 3년간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떴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도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 부관에는 조건하고 기한이 있다. 자, 조건은 만약에 당신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뭐 BMW 사주겠다. 이렇게 남편이 약속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 다 대주고 월 50만 원씩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약속했고, 아니면 2018년 8월 1일부터 임대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 아니면 2018년 19년이라 합시다. 19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해 주겠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사주겠다, 임대해 주겠다, 법률행위 성립했어. 이런 것들 따라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겁니다. 효력. 그리고 여기 공인중개사 합격. 이거는 장래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하죠. 확실한 거 아니죠. 불확실한 사실이고. 자, 8월 1일 이게 12월 32일은 장래 확실한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면 주겠다니까 이건 발생을 의존케 하고, 까지니까 소멸을 의존케 합니다. 요거는 붙으니까 발생을 의존케 하고, 까지니까 소멸을 의존케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덧붙이는 약속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면 발생 소멸을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을 의존케 한다.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소멸을 의존케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시기는 발생을 의존케 한다. 시기.
소멸을 의지 않게 한다. 종기라고 그래요. 종기. 그리고 이 기한의 종류에 이렇게 확정기한이 있고요. 확정기한이 있고 아니면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불확정. 예를 들어서 갑이 죽으면, 갑이 사망하면,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것들은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거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불확정기한. 이렇게 정지조건, 해제조건, 시기, 종기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가짜 조건에 예를 들어서 가짜 조건에 기성조건이 있어요. 가짜 조건이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불능조건이라 그래요. 불능조건. 해가 서쪽에 뜬다면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기성조건에 해제조건이 붙어버려요. 해제조건이 붙는다. 플러스한다. 그러면 기해 뭐라 그랬죠? 무효. 그래서 이렇게 기해무. 그 다음에 여기에 불능조건에 플러스 정지조건이 플러스한다. 정지조건이 붙으면 무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정무 이렇게. 그리고 기성조건에 정지조건이 붙었다. 기성조건에 정지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불능조건에 해제조건이 붙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되겠죠. 반대는 유효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 해제 기출이 해제조건을 하나 물어봤어요. 어떻게 묻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팔아요. 파는데 토지가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토지에 허가가 안 나오면 건축을 지으려고 우리 사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요거는 토지를 돌려주기로 하자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죠. 해제조건부 매매입니다. 근데 아까 정지조건부 매매는 소유권은 일단은 넘어오지 않지만 만약에 대금이 다 할부가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할부매매 있죠? 할부매매 정지조건부 매매입니다. 요게 이제 규칙 한번 나왔죠? 자,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조건. 금방 했습니다. 조건의 종류에 정지조건, 해제조건. 근데 정지조건, 해제조건에 모래시계 기출이 한번 나왔죠? 22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해제조건이 뭐라 그랬죠? 지금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50만 원 주겠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합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50만 원 줘야 되죠?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제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합격하지 않으면 효력은 50만 원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거기 판례 4번 하나 보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판례 4번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불허가 됐을 때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해제조건부 계약. 왜? 해제조건은 일단은 50만 원 주다가 합격하면 안 주죠. 소유권 넘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허가가 나오면 무효가 되죠. 해제조건부입니다. 밑에 151조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위반한 것일 때는 무효입니다. 전부가 다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요 151조 1항이 모래시계처럼 28회 작년 기출에 나왔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다 무효입니다. 2항이 중요하죠. 2항 3항 왕별표입니다.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한 겁니다. 기성조건이죠. 기해무라 그랬습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 무효죠. 기해무. 그 다음에
사망도 조건이 법률에 해당 이미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불정무조, 불능조건인 때, 해제 조건인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정지 조건은 뭐예요? 불정무조, 예무 불정무. 오른쪽에 판례 5번에 거기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다. 그럼 틀립니다. 전부가 무효입니다. 박스 보세요. 박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거기에 신분행위 안 됩니다. 어음수표행위 안 되는데 사익상 불허해서 단독행위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단독행위라도 가능한 예외 있죠. 이게 2번 나왔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채무면제, 동그라미죠. 채무면제.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자, 기출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28의 기출이고요. 그 다음 150조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을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 동그라미고 주장 동그라미,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BMW 사주겠다는 남편이 약속했는데 그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시험을 못 보게 만약에 방해했다. 그렇죠? 그러면 요 1항이 적용되죠. 1항이 적용돼서 BMW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 이게 6번 판례입니다. 기출을 나왔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남편이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조건이 성취되리라는 의지에 두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추산되는 시점, 합격자 발표일이죠. 합격자 발표일. 그 다음에 150조 2항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했어요.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 7번 보세요. 2번 나왔죠. 기출. 정지조건부 법률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147조 조문 많이 나오죠. 기출.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 밑줄이죠. 성취한 때로부터 즉 합격해야 BMW 사줍니다.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합격해야 50만 원을 안 받죠. 근데 사망 많이 나왔죠. 자, 당사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의 동그라미고 소급의 동그라미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한다. 의사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의사로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판례죠. 아니, 가능한 조문입니다. 조문 잘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BMW 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합격을 해서 BMW 사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이 시효, 소멸시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소멸시효는 10년간 행사해야 되는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 사람이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죠. 근데 합격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잖아. 시효가 지나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다. 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여기 정지조건, 일단 소유권이 안 넘어오지만 할부가 끝나면 넘어오죠. 정지조건부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9번 정지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자, 합격했다는 사실은 와이프가 주장하죠? 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즉 와이프 쪽에서 이 증명 책임이 있죠. 판례 11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해제조건부로 매매를 해서 소유권 넘겼잖아요. 근데 허가가 안 나오면 다시 매매는 무효로 한다라고 약속했다면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허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 바로 소유권은 복귀한다는 거죠.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 복귀하죠. 그 다음에 13번 판례입니다. 소유권 똑같습니다. 소유권 유보부 약정, 할부매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원래 판 사람이 소유권을 유보하죠. 할부매매. 148조입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149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조건은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기한은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시계,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은 주겠다. 자, 누가 사망하면 뭐뭐 하겠다는 거는 사망은 장래 확실하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기한이죠. 에? 그런데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는 정지조건부 청해담 틀리죠? 불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부 증여죠. 기한 152조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생기죠. 8월 1일부터 임대차가 발생하죠.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자, 12월 30일이 도래하면 임대차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구표가 없어요. 당사자 특약으로.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거로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 치고요.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판례 14번 보세요. 두 번 나왔죠. 임대기간을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권 토지를 매도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밑줄입니다.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했다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언제 돈이 벌어서 사기는 불확정하죠. 아직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아까 기한은 확실한 거죠. 근데 임대차를 내가 네 집을 너에게 임대차를 해주는데 임차인 네가 내 집을 살 때까지 임대차 해주겠다. 임차인 돈이 있어야 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지 안 살지는 확실한 게 아니죠. 임차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지. 기한이 정하지 않은 겁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판례 15번은 기출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경기은행 사건이라고 해서요. 만약에 갑이라는 경기은행이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청하고 약정을 하기를 구청에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여기다가 10억짜리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정했어. 그러면 소사구청에서 언젠가는 토지를 매입하겠죠. 매입하면은 경기은행이 10억을 증여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기은행이 요게 파산했다. 망해버렸어. 그럼 파산 재단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야 재단 쪽에다가 파산 재단 빚잔치하면서 10억 주라. 그럼 못 주겠다. 소송이 붙어버려.
근데 대부분 결론은 뭐냐면 이게 언젠가는 자 땅을 사면은 10억 줘야 되는데 그때 땅을 사게 되면 이행 기간이 도래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은행이 파산했다면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빚잔치 할 때 빚잔치하는 재단은 은행에게 즉 부청에게 10억을 주라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 그 구청에서 땅을 살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즉 준다는 경근행이 파산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판례. 법률행위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 기한인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갑이 사망하면 그럼 언젠간 사망하겠죠? 그죠? 언젠간 사망하겠죠? 확실하죠? 불확정 기한이요. 근데 갑이 내년에 사망하면 내년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죠. 요거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그게 법률의 해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약정은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놓으면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되면 기한이익 상실 4번 있죠? 기한이익 상실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치고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즉시 변제 청구. 기한이익 상실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실 사유가 기역,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 손상, 멸실하게 한 때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니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럼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디귿 채무자가 파산한 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니을 기한이익 상실에 관해서 특이약 동의 특이약을 한 때 근데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이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게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구별 기준은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아까 그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 되느냐 청구를 하지 않고도 상실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기는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가 청구가 없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데 반해서 형성권자니까 이거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된다고 보는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판례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요게 기출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레 판례 18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즉 채권자의 청구를 요함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의 요함이 없이 미줄입니다.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되어 기한 이행기가 도래한 거로 하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23회에 나왔고요. 자,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6번 보세요. 이제 6번. 기출문제. 조건 기한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할 수 있죠? 맞죠? 아까 조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해놓고 조건 기한은 조문 있고 그 다음에 기출 판례만 딱딱 기억하면 돼요. 이게 1번이 답입니다. 대부분이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지조건부 분배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은 소급표에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아까 소급표가 원칙이 아니죠. 특이하게 없으면 소급표가 없어요. 틀렸고요. 3번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돼 있어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예다? 기해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무효잖아요. 틀렸죠?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에 조건만 무효다 하면 틀리죠. 다 무효입니다.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은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죠? 형성권부로 간다 그랬어요. 형성권부로 추정한다고.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은 다 끝났습니다. 민법 총칙은. 자, 물권법으로 갑니다. 물권법. 자, 이제 끝났고요. 물권입니다. 물권. 자, 물권법에서 이 물권은 이 채권과 대비해서 채권법에서 이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청구권이요. 급부청구권. 행위청구권이요. 행위청구권.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청구권이 채권입니다. 근데 이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관한. 그건 물건에 관한 권리인데, 자, 물권법에서 물권은 첫째, 점유권이 있어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본권이 있고. 그래서 이 물권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권에는 다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다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 물권법에 14문제가 나옵니다. 14문제가. 근데 우리 질권은 우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래서 물권은 물건을 점유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물건의 지상권, 물건의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물건에 관한 권리다. 물건. 그래서 이 점유권, 소유권 이거 하나씩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 이걸 배우는 거야. 질권은 뭐 범위에 안 들어가는. 근데 그 물건은 객체가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는 별 문제 없고 물건의 객체는 원칙이 물건입니다. 물건.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 현상에. 예를 들어 저당권은 물건이죠. 저당권은 물건인데 지상권, 전세권을 객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권리가 돼요. 원칙적으로 물건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뭐 부동산, 종류가 부동산, 움직이느냐, 동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니면 원물이냐, 물건을 과실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물건이 주물이냐, 종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동산이 제일 많이 나누죠, 물건에.
원물과 과실, 원물은 과실은 우리가 천연과실, 법정과실 개념이 있죠? 예? 천연과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과실이다.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법정과실이다. 그런 것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사과나무, 그죠? 사과나무가 원물이라면 사과는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 예를 들어서 임료라든가 차임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물, 종물은 우리가 주유소가 주물이라면 그 종물의 주유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뒤에 이게 주유기, 주유소가 주물이라면 주유기는 종물이고 일식집이 있다. 근데 수족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종물 개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당권에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조문을 하나 해석하고 나중에 점유권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올 때 써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객체, 이 객체는 여기 물건인데 이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 하나가 뱀장어 사건이 나옵니다. 뱀장어 사건에서 개체수가, 즉 집합물에서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다. 그 말은 만약에 뱀장어 사건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양어장을 하는데 양어장에 200만 마리 집합물이 있어요. 동산이 있어. 근데 요게 증감 변동하래요. 증감 변동하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축엽에다가 돈은 1억을 꾸면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줍니다. 양도담보는 좀 이따 배울 건데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양도담보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인데 그럴 때 돈을 꿀 때 과연 집합물인데 증감 변동하는 것을 현존 특정성으로 봐서 물건으로 본다면 양도담보권이란 물건이 성립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집합물에서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현존 특정성을 인정해서 물건으로 봐서 양도담보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나올 겁니다. 65페이지에 물건의 개념 나오죠? 개념. 물건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그 특성은 참조로 보시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물건의 객체가 나옵니다. 물건의 객체인데 거기도 이제 기출 중심으로 본다면 판례 1번 보세요. 두 번 나왔죠?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에 의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에 일권주의가 나오거든요.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하나 권리준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물건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미분리 수목의 집단은 어떻게 하느냐. 미분리 과실은 어떻게 하느냐. 농작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물건을 볼 거냐. 하나 권리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토지는 일필 단위로 하나 물건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필을 200평으로 나눴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권리 주는데 1빌토 1불에 100평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동은
일동마다 하나 권리 주는데 최소한 동이 되려면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벽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집합건물을 보 집합건물은 1층에다 2층을 올려버려요. 그죠?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 있다면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은 다른 나무는 있잖아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안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임목법에 돈 들은 나무 있죠? 등기를 해놔요. 보존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으로 하나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분리 과실과 이 수목의 집단은 등기법에 임목법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명인방법 새끼줄 쳐놓고 아니면 철사출로 이름을 밝힌다면은 요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하나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명인방법으로 저당권은 공시가 안 됩니다. 기출이고.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경작한다 하더라도 무단 경작자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농작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하나 물건으로 본다는 판례죠. 이런 것들이 쭉 기출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 1번은 그런 거고, 판례 2번을 보시면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이다. 동산이죠.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4번은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 즉 쪽파일지라도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않아도 경작자가 원시 취득하죠. 그러나 처분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추라. 그래서 모래시계 갑이 임차인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5번 판례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 밑줄이고 저당권은 틀려버립니다. 이것도 나왔죠? 명인 방법으로는 소유권만 공시하지 저당권은 공시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인데 거기 판례 7번이 뱀장어 사건이죠. 금방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비록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하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즉 집합물 위에 저단 재당이 성립하고 구성물이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 이제 법정주의죠. 거기에 물권의 종류에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185조. 물권은 법률, 관습법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냐 아니냐. 자, 그러면 관습법으로 법정주의에서 우리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크게 동산의 양도담보, 아까 뱀장어 사건 했죠. 두 번째 분묘기지권,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 인정한 판례가 인정한 물권인데, 그러나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물권,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원청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어떠한 물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든가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물권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은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례 9번 있죠? 그리고 밑에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도 물권이다. 이게 더 기출 나온답니다. 광업권, 어업권도 물권이다. 특별법 인정하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0번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맨 마지막 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모래시계 첫 번째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 다음 틀린 지문이죠. 또 17회 때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을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판례 11번 사도 통행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12번 근린공원권은 관습법상 물권을 볼 수가 없죠. 자, 넘겨보세요.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일반적 효력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가장 왕별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일단은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를 규정하고 방해 제거 청구 규정하고 방해 예방 청구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하는데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은 절도나 강도를 의미하고 사기나 유실은 침탈이 아니다. 그리고 예방, 방해 예방하려면 반드시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염려가 있다면 또는 돈을 찾아내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래서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돈을 찾아내는 거죠. 돈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204조에서 206조까지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213조죠.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게 214조인데 이 예방이 나올 때도 방해할 염려가 있어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든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13조가 반환, 방해 제거가 뭐냐면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철거 청구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어떻든 그 이전에 근거 조문을 이제 정리하면 이 소유권에서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갖다 써요. 즉 지상권에서는 213조, 214조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지상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213조를 갖다 안 쓰고 214조만 갖다 쓰니까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 지역권 자체에서는 반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권에게서 반환은 안 됩니다.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가장 나오고 방해 제거 예방만 되죠. 전세권은 213조, 214조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다 가능하고요. 유치권은 이 준용 규정이 없어.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유치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가장 지문이 잘 나오고. 그럼 뭘로 가느냐?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권에게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가능하죠.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어. 준용 규정이 없는데 준용하자는 게 통설입니다. 214조. 저당권은 213조를 안 갖다 써요. 그리고 214조만 갖다 쓰니까 이것도 가끔 나오는 게 저당권 자체에서는 반환이 안 돼요. 저당권 자체에서는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유권에게서 반환 방해되게 예방할 수 있고 점유권에게서 반환 방해되게 예방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점유권과 병존을 하죠. 전세 지상권도 점유권과 병존을 합니다. 지역권은 점유권을 병존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전세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가 전세권자가 만약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점유권에서 반환 방해제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세권 자체에서도 반환 방해제가 예방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나왔고요. 유치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야. 유치권은 점유가 요소죠. 점유가 요소니까 단 유치권 자체에서는 반환 방해 예방이 안 되지만 점유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제가 예방으로 하라.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요. 질권은 규정이 없지만 준용하는 거고요. 저당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에서 반환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 나온 게 지금 요거 지역권 자체에서는 반환이 안 된다. 저당권 자체에서는 반환이 안 된다. 유치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제가 안 되고 점유권으로 하라. 전세권이 침해됐을 때 전세권 자체에서 반환 방해제가 예방되고 점유권에서도 가능하다. 요게 기출이 총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철거 청구, 요거가 이제 철거 청구가 사례로 케이스화 됩니다. 케이스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어. 그럴 때 만약에 갑은 을을 상대로 야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해. 인도 청구 가능하죠. 갑은 을에게 야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해. 그게 철거 청구가 방해 제거죠. 토지 인도 청구가 반환 청구죠. 그러나 갑은 을한테 그 집에서 나가. 퇴거는 청구할 수 없죠. 퇴거는 청구할 수 없어요. 퇴거 청구는 안 돼요. 요게 안 된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무단으로 했는데 갑이 토지 주인이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없죠.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럼 이제 병이 행사해야 돼. 병이. 그러니까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전 주인은 행사 못하고 신주인이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갑당에. 그리고는 매매를 했어. 병한테 매매를 했어. 그러면 매매를 했어.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병한테 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병이 돈을 줬는데 미등기단 말이에요. 병이 미등기다 이거야. 돈은 다 줬는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 병에게도 이 갑은 철거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도 불법 점유 당한 토지 소유자는 병에게도 철거 청구하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피고가 되고 이게 원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가 좀 비교할 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갑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신축암 건물. 근데 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등기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은 갑한테 있죠. 근데 요 병이 불법 점유했어. 병이 불법 점유했어. 병이 불법 점유했을 때 을이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해. 요건 안 되겠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건 원고가 돼서 반환해 해서는 안 돼요. 갑이 반환해 이걸 대위에서 청구해야 되지. 원고가 될 때는 소유자는 소유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러나 요 경우는 피고가 됐잖아요. 철거하라는 피고가 됐죠.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도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때 이게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근데 을이 이제 판 게 아니고 임대차를 했어. 임대차를 했어. 그러면 갑은 임차인한테 야 철거하라. 철거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임차인 철거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여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변형됩니다. 지금 추세가.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교재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7번 보세요. 프린트 7번부터 먼저 봅시다. 문제 7번. 갑소유 엑스토지엔 사용 권한 없이 그러니까 무단이죠.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철거 대상이죠. 아직 등기하지 않는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의 동그라미입니다. 임대해서 을과 병이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어요. 을과 병이. 을은 소유자고 병은 임차인이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철거 구할 수 있잖아.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는 청구할 수 없죠? 자기 집이니까.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은 임차인이죠?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에게는 퇴거 가능합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인도해 줬습니다. 미등기. 근데 갑은 정, 피고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아까 미등기, 이 사람 미등기 소유자라 하더라도 철거 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거기에 좀 쉬었다 할까요?